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는 한국의 유튜버이다. 피해의식에 빠져있던 자신과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에게 조던 피터슨의 지혜가 분명 희망이 되리라는 생각을 했다. 조던 피터슨 강연의 핵심을 뽑고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영상을 만들었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의 영상을 올렸고 현재 49만 명 이상의 구독자와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니다. 팩트는 당신의 감정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책임감이다. 평등해야 하는 것은 오직 기회뿐이다. 과거에 의해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금의 내가 과거를 정의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으려고 노력하라. 이념이나 사상, 가치관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개인이 존재 가치가 위협받게 마련이다. 피해자를 가장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피해자가 되는 것만큼 달콤한 유혹은 없다. 자신이 패배한 이유를 하나 더 추구하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자가 될지언정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 잘 나가는 인간도 고통스럽다. 아프지 않은 인간은 없다. 각자 처한 환경과 위치에서 모두가 나름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성별 간의 불평등이 더욱 커진 게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나약해진 것이다. 불편 레이더를 돌려가며 하루를 소비하기 전에 내가 이 사회의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자. 거짓된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되지 말자는 거다. 사회구조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발전해 온 것으로 세상에 완벽한 평등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니다. 집단에서 집단의 유지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남성이 부족장이 되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책임을 많이 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회적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권력을 압제로 여기고 그 책임을 오늘날 남성에게 씌우는 일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권 신장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념이나 현상보다 기술의 발전 때문임을 알 수가 있다. 인종과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직업 등과 관련해 소수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요소를 인위적 개입을 통해 해소하려는 모든 정치적 움직임을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PC 우리말로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한다. 개인은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집단의 이념과 이익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으로서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달콤한 유토피아는 없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 사회 구조나 제도, 권위와 위계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을 비난하고 사회 구조를 탓할 시간에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하지 않았던 노력을 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경쟁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불합리해 보이는 위계 질서가 실은 세상에서 원론적인 효율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규칙이나 규범은 사람을 압박하는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 결국 허무주의는 크게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 작게는 규칙이나 규율과 같은 건실한 루틴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훌륭한 부모는 아이를 연약하게 키우지 않는다. 과잉 보호하지 않는다. 어느 시대든 사회는 잔혹했다. 팩트는
당신의 감정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프랑스인인 친구가 보기에 그것은 인종차별과 다름없는 국적차별이라는 것이었다. 역사적 과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적이 일본이라는 이유로 일본인을 경멸하는 것은 일본인을 한 명의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정체성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독립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존중되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개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책임감이다. 나는 부모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이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에 두고 나니 나는 너무나도 늠름해졌고 자신감이 생겼고 마음이 풍족했다. 가정의 문제를 회피해야 할 고통으로 보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짊어져야 할 마땅한 책임으로 여기게 되자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짐을 숭고하게 짊어질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남 탓이다. 세상의 고통을 줄여보도록 하자. 진짜 자유로운 세상은 40대 백인 남자가 10대 흑인 혼혈아에 대한 영화를 비평할 수 있는 세상일 것이다. 진짜 평등한 세상은 누구라도 인종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를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해야 하는 것은 오직 기회뿐이다. 이기고자 하는 경쟁심은 없애야 할 나쁜 것이 아니다. 문화를 교정하려 들지 말라. 중요한 것은 예술 작품이 중립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술적 완성도가 있느냐, 자연스럽게 이를 공감할 수 있느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느냐,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느냐일 것이다. 세상에 100% 올바른 정의가 있다고 믿는 순간 생겨나는 것은 잔혹한 폭력뿐이다. 개헌한 지식인은 세상을 독단적으로 심판하고 자아도취에 빠진다. 그들은 자신이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에 의지하기 전에 나 먼저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곧 전체주의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추적, 군중에게 죄의식은 없다. 상대의 잘못이 명백하기에 자신의 공격은 정당화된다. 이 잔인한 공격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SNS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인이 저지르는 잘못과 실수는 그들이 특별히 더 못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존 로슨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현명하면서도 멍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중에게는 그러한 역지사지의 사고가 없다. 이것이 군중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자 위험성이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고가 멈춘다. 군중은 감정에 의해 쉽게 선동된다. 군중에게는 고뇌가 없다. 단순하면서도 처열한 동기에 의해 쉽게 움직인다. 이데올로기에 홀린 자들은 자신과 조금이라도 입장이 다른 이를 적으로 대했다. 대화의 장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신고를 통해 발언권을 막는 행태는 너무나도 비성숙한 모습이다. 진실은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넘어선 지점에 존재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남 탓을 하고 싶어 한다. 과거에 의해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금의 내가 과거를 정의하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던가.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결국 어머니에게 화를 낸 것은 책 탓도 내 과거 탓도 당시의 환경 때문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비난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의 열등감을 온전히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끊임없이 불편함을 발견해내는 이들은 자신들의 불편한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기반이 다름 아닌 과거의 시스템과 위계 질서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으려고 노력하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